은퇴한 부자들은 왜 더 빛나 보일까? 일반인과의 결정적 차이. 서론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달라 보일까?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나요? 길을 걷다가 혹은 여행지에서 마주친 또래의 은퇴자들 중 어떤 사람은 여유롭고 단정한 모습에 눈이 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지친 얼굴에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이 쓸쓸해지는 그런 순간 말이에요. 똑같이 은퇴한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돈 때문이겠지라고 단순하게 넘기기엔 그 이면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죠. 실제로 보면 은퇴 후 삶에서 빛나 보이는 사람들은 단지 돈이 많아서만은 아니에요. 그들에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중심으로 우리가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은퇴 이후 어떤 삶을 꿈꿔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해요. 1. 돈보다 중요한 건 설계력이다. 은퇴한 부자들이 빛나 보이는 건 단순히 통장에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사실 진짜 부자들은 돈을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즉, 은퇴 후의 삶을 미리 설계했다는 거죠. 단순히 노후 자금 몇 억을 모아두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미리 고민하고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례 1. 이강수 씨 65세, 전직 의류업체 CEO. 전 은퇴 전부터 은퇴 후 내 삶의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냥 골프나 치고 여행이나 다닐 생각은 없었죠. 그래서 10년 전부터 주말마다 한옥 짓는 기술을 배웠어요. 지금은 전주 한옥마을에서 직접 지은 한옥 스테이를 운영하며 외국인 관광객과 문화 교류도 하고 있죠.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생기니 빛이 나더라고요. 이강수 씨는 은퇴 후에 그냥 쉬지 않았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설계하고 준비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반짝반짝한 겁니다. 2. 사회적 연결이 계속 이어진다. 은퇴 후에 외로움이 찾아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무섭습니다. 사실 직장에 다니는 동안은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부딪히게 되죠. 회식도 있고 회의도 있고. 근데 은퇴하고 나면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내는 날도 생겨요. 그런데 은퇴한 부자들은 뭔가 달라요. 사람들과의 연결을 끊지 않습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소규모 비즈니스, 멘토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사람들과 연결돼 있어요. 이런 연결이 바로 그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줘요. 사례 2. 박영자 씨 62세, 전직 금융회사 팀장. 처음에는 은퇴하면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지 했어요. 근데 6개월쯤 지나니까 우울감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때 우연히 봉사단체에서 노인 대상 금융교육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걸 계기로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게 됐어요. 지금은 나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재무 상담도 해주고 젊은 직장인 멘토링도 하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바빠요. 바쁘니까 오히려 젊어진 느낌이에요. 박영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했어요. 은퇴 후에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도움을 주고받는 삶이 바로 그를 빛나게 만든 거죠. 3. 배움이 멈추지 않는다. 세 번째 차이는 바로 배움을 계속한다는 점이에요. 은퇴했다고 끝이 아니라 새로운 걸 배우고 시도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부자들은 투자도 잘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투자합니다. 사례 3. 최문석 씨 68세, 전직 공무원. 퇴직하고 나서 처음엔 무료했어요. TV만 보다 하루가 가고, 그러다 우연히 도서관에서 열린 디지털 사진 강좌에 참석했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지금은 동네에서 사진 전시도 하고 인스타그램으로 젊은 세대와 소통도 해요. 나이 들어도 배울 수 있다는 걸 몸소 느끼고 있어요. 최문석 씨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은퇴자들은 확실히 다르게 보여요. 똑같은 시간인데도 이들은 활력이 넘치고 그 자체로 멋있어 보이죠. 결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90세까지 사는 시대입니다. 정년이 60세라면 은퇴 후 인생이 무려 30년이나 되는 셈이죠. 이 긴 시간을 단지 돈만으로 버틸 순 없어요. 은퇴한 부자들이 더 빛나 보이는 이유는 많이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지금부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부자의 은퇴 준비입니다. 앞서 은퇴한 부자들이 더 빛나 보이는 이유로 설계력, 사회적 연결, 그리고 배움의 지속을 이야기했으니 이제 이 내용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와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어가면 더 설득력 있을 것 같아요. 은퇴 후 행복과 건강을 결정짓는 심리적 요인과 뇌 건강.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데에는 단순히 경제적 여유뿐 아니라 심리적 신체적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특히 은퇴한 부자들이 빛나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정신적 건강과 뇌 기능 유지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목적의식 퍼퍼스인 라이프의 건강과 장수에 미치는 영향. 미국 하버드대와 하와이대 등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삶의 목적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치매, 우울증 등 여러 질병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목적의식은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 완화에도 효과적이어서 노화 방지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요. 앞서 이야기한 이강수 씨가 한옥스테이를 운영하며 느끼는 삶의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효과를 낸다고 볼 수 있죠. 2. 사회적 연결과 뇌 건강.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 80년 이상 진행된 세계 최장기 인생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히 밝혔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끈끈한 유대감이 유지될수록 우울증 위험은 줄고 인지 기능 저하 속도도 느려집니다. 은퇴한 부자들이 활발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영자 씨가 봉사활동과 멘토링을 통해 얻는 활력과 만족감도 바로 이런 과학적 근거와 연결되죠. 3. 지속적인 학습과 뇌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 뇌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경험과 학습을 통해 계속 변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신경회로가 재구성되면서 인지 능력 저하를 늦출 수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죠. 최문석 씨가 은퇴 후 디지털 사진과 SNS 활동을 시작하며 느끼는 활력과 창의성은 이 뇌신경가 소성 덕분입니다. 정리하자면 목적의식은 건강한 노화를 돕고 사회적 연결은 정신적 안정과 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학습은 뇌를 젊고 유연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은퇴한 부자들의 빛나는 삶은 단지 물질적 부를 넘어선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심리적 신체적 건강관리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참고하면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은퇴 후 삶의 설계와 관계 맺기, 계속 배우기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